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달라파파입니다. 언니셀러입니다. 근황이 어떠세요? 요새요? 너무 즐겁고 재밌고 좋습니다. 매출은 조금 명절이 껴서 그런지 지난달보다 더 성장할 걸로 기대했는데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수익률이 조금 좋아졌어요. 수익률이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 한 19%? 한 20% 정도도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셀러로서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매출을 우선적으로 막 내려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매출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수익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네. 수익률을 높이는. 또 환율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환율 덕택도 있네요. 네. 그렇죠. 예. 어쨌든 점점 성장하고 계시네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오늘은 커뮤니티에 좀 초보 셀러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질문들을 모아서 한번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대표님께서는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저는 건기식하고 다른 카테고리를 하면 따로 사업자를 내거나 따로 스토어를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스토어에서 건기식과 다른 카테고리를 같이 해도 되는 건지 네. 그게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카테고리를 늘리실 때 네. 지금 브랜드 제품을 팔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쵸. 비타민도 브랜드. 그러면은 새로 추가하시려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도 브랜드 제품인 건지. 네네. 아, 그쵸. 브랜드 제품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통일성이 일단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 제품, 특히 뭐 미국 제품이라는 그런 큰 통일성 하에 비타민도 팔고 다른 카테고리 식품이라던가 화장품, 네.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파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이 틀린, 예를 들어 이제 뭐 중국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안 맞겠죠. 왜냐면 비타민이 미국에 올려져 있는데 또 스토어에는 또 중국 제품도 있어. 그러면은 그 비타민마저 혹시나 그렇죠. 중국 제품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같은 카테고리를 브랜드별로 하면 좀 백화점 느낌처럼 네. 풍성하고 그렇죠. 좀 그렇게 보일 것 같기도 예, 해요. 그런 점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카테고리라도 전문성을 요하는 상품군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쵸. 명품이라든지 그쵸, 그쵸. 고가 제품들 그런 것들은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파는 것보다는 좀 전문물. 전문적으로 그쵸. 그 스토어 자체부터 그 브랜딩을 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초보 셀러분들의 질문들을 모아봤는데 모두 다 저도 궁금했었던 것들이거든요. 네네. 먼저 첫 번째 질문. 저는 사정상 사업자를 내기가 힘들어서 네. 사업자 등록을 고1 아들 앞으로 냈습니다. 고등학생 예, 아들이 미성년자라 네.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면 제가 발급받아서 구매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업주가 아드님이시잖아요. 원칙상으로는 사업주 명의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카드라던가 이런 것들로 주 거래를 해야 돼요. 비슷한 질문을 세무사님께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대답은 주사업자로 해야 된다. 주가 아닌 특수한 그런 상황에서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게 부분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전적으로 사업에 쓰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전적으로 하면 문제 진짜 될 것 네네. 같네요. 네. 두 번째, 교육에 관련된 거네요. 네. 수입식품 판매업이랑 건기식 판매업 교육을 사업자마다 하나씩 신청해서 들어야 하나요? 사업자가 여러 개이신 분. 그렇죠. 사업자가 여러 계신데 그 사업자마다 교육을. 그죠. 수입식품 판매업이랑 건기식 판매업 그 영업 등록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오는 질문이에요. 사업자마다 영업 등록증을 내셔야 되는데 교육은 사업주가 동일인일 때 면제한다. 아.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되게 네. 합리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육은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한 번으로 인정해주고 대신 그렇죠. 등록하고 뭐 면허세 네네네. 내고 하는 건 각각 사업자마다. 사업자마다 해야 된다. 예. 그렇군요. 다음 질문. 주문을 수량 제한이 걸린 경우 어떤 사이트에서 네, 사이트에서 저희가 이제 3개를 주문 받았는데 네. 2개만 주문이 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가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한 번 주문에 네. 네. 그러면 2개 한 개로 나눠서 고객님한테 2건으로 네네. 물건을 보내도 괜찮은 건지 네네. 그리고 통관이나 진행에 문제가 없는 건지 네네. 그리고 여기 유니패스 네. 신고할 때 우리가 세 개를 주문받았는데 주문을 2개 한 개로 2건으로 유니패스 신고해도 되는지를 여쭤보셨네요. 유니패스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제품이잖아요. 동일한 제품이 3개니까 한 번에 신청하셔도 되고 사전 신고니까 어차피 그쵸. 미리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에 문제가 없나 이렇게 보내도 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이거를 따로 보낸다고 했는데 시간차를 두고 보내면 괜찮아요. 근데 같은 날 따로따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로 인해서 합산과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네, 150불이 넘는지 네, 금액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보내다 보면은 한 번으로 보낼 걸 두 번 나눠서 보낸 셈이 되니 배송비가 추가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줄어든 부분 없는지 네, 두 가지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합산과세 얘기 네.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요. 네. 예전에는 무조건 통관할 때 제품이 150불 넘으면 과세가 부과됐는데 지금은 주문한 날이 다르면 같은 날 들어와도 네네. 과세하지 않는다. 그게 맞는 건가요? 맞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은
문제는 구매한 날짜가 다르면 상관없다. 아, 전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제품을 오늘 한 100브러치를 주문하고 네. 그다음에 내일 또 한 뭐 150불을 주문했어요. 일반 통과는 150불 넘으면 과세 대상이고 또 이제 목록 통과는 200불이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주문하면은 국내 세관에 들어갈 때 그게 합쳐져요. 맞아. 네. 같은 날 합쳐지니까 그러면은 250불이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과세를 부과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동일한 날에 그 세관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제품을 구매한 일자가 틀리면 같은 날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이 좋아진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금지 성분. 네. 아, 우리 항상 궁금하고 네. 알아도 불안한. 아, 여기 보면 킬레이트가 들어가는 것이 모두 다 금지 성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렇게 특정 것들만 문제가 되는 건지. 네네. 금지 성분에 올라가 있는 킬레이트 제품들이 있어요. 일부가 네. 뭐 킬레이트 마그네슘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식약처에다 문의를 해본 결과 킬레이트가 붙는 제품들은 팔지 말아라라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킬레이트라는 게 분자 구조를 바꾼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식약처에서 판단하기로는 국내 제조 공정 기준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언제든지 킬레이트 제품은 금지 성분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킬레이트가 어떤 성분이라기보다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화학적인 어떤 결합 방식 이렇게 네, 알고 네. 있어요. 킬레이트가 들어간 건 보수적으로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네. 식약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 주말 및 공휴일에 네네. 환율은 어떤 기준으로 잡을까요? 너무 쉬워요. 금요일 걸 하면 됩니다. 네. 그 공휴일이 있는 경우 예를 네. 들어서 화, 목이 휴일했다라고 하면 월요일 걸 잡으면 되죠. 아, 네. 그 앞에 평일날 제품을 많이 올렸는데 네. 올린 제품 중에서 주문이 들어온 제품들을 상세 페이지라든지 뭔가 개선을 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그거를 관리하는데 더 힘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올리지 않은 다른 상품들을 열심히 올리는데 집중을 해야 되나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쉽게 그건 것 같아요. 등록하고 계시는데 주문이 온 거는 더 잘 팔리게 해야 되나? 아니면 팔린 건 팔린 대로 처리를 하고 제품을 대량으로 올리는 데 집중하는지 네. 물어보셨는데 네.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수동 베이스잖아요. 그쵸, 대량은 그쵸. 아니에요. 대량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한 번에 뭐 몇십 개, 몇백 개 올리기 대량이잖아요. 네. 저희들이 지향하는 그런 판매 방식은 SEO를 잘 맞춰서 신경 써가지고 올리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팔리지 않은 제품도 지속적으로 업로드는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판매된 거는 개선을 해가지고 잘 팔리게 되면 당연히 맞죠. 맞죠. 저도 보니까 네. 판매가 되는 제품은 네. 자주 들어가서 보고 네네. 단어 하나라도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꿔주고 진짜 갈고 닦고 하면 확실히 또 반응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판매가 됐다는 얘기는 노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누군가 그쵸. 봤다. 그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노출이 더 잘 되게 해야 네. 된다. 광고도 해야 되고 네. SEO에 더 맞는지 확인도 해보고 동일한 제품을 좀 더 여러 가지 조합으로 묶음 상품으로 그렇게 아, 네. 여러 가지 변환해서 노출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한 플랫폼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플랫폼에도 그럼요. 복제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매 전환율을 높인다. 구매 전환이라는 건 소비자들이 보고 들어와서 뭔가 설득이 돼야 사는 거잖아요. 설득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신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더 싸게 구하는 방법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요. 더 싸게 구할 수는 없어도 싸게 보이게 할 수는 있죠. 제품의 상품가를 상품가에다만 녹이지 말고 배송비랑 나눠서 배송비도 유료 배송으로 해서 많이 살수록 마진은 줄어들지만 매출 늘리는 방법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아니면 특정 수량까지는 줄어들기 때문에 사게 만드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상세 페이지 내에 설득 작업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보고 나서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이미지로 텍스트로 키워드로 강조를 해가지고 고객의 불안 요소를 구매할 때 네. 없애주는 설득 작업을 높이는 그 유료 게 배송을 하면 네네. 배송비가 아까워서라도 두 개, 네. 세 개씩 주문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좀 증대되는 효과가 있고 네네,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 자, 신용카드랑 네. 체크카드가 고민이 됩니다. 어떤 걸 더 하는 게 좋을지. 두 번째 질문은 기업용 유니패스 공인 때문에 인증서. 사업자용 인증서를 받았다. 그래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었는데 네네. 사업자 통장도 이분이 원래 쓰시는 은행이 있고 은행이 또 있다. 사업자 통장을 낸 은행이 따로 따로 있는데 있다. 이거를 어떻게 통일할지 고민이에요. 아 그렇죠. 세 달 동안 30만 원 이상 거래해야지만 이체 한도를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체 한도가 적어서 고민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죠? 지금 이제 카드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정리할지 놔둘지 뭐 그 얘기인 것 같거든요. 네. 신용카드를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신용카드를 쓰면 같은 금액을 쓰는데 마일리지라던가 그쵸. 캐시백 어떤 그런 네, 혜택이 추가적인 많아요. 혜택이 많이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시는 거로 통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한 건이라도 주문을 처리해서 플랫폼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있으면 바로 늘려줘요. 아, 첨부하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유니패스 신고의 경우 매번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유니패스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매번 해야죠. 네, 건별로 같은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여러 번 다르게 주문해도 그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다음 질문은 구매대행 사업자인 경우에 네. 미국 건기식 관련 사업자와 중국 구매대행 사업자를 분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합쳐서 운영해도 괜찮을까요? 사업자는 합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구매 대행이잖아요. 네. 업종 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네. 사업자는 미국이랑 중국을 같이 해도 상관없지만 스토어는 분리해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다음 질문. 자, 사업용 계좌 등록을 꼭 네. 해야 될까요? 이거는 홈택스. 저거예요. 홈택스에 네.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된다. 저는 네. 안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렇군요. 예, 뭐. 그거는 나중에 수입이 많아지시면 그렇죠. 걱정하셔도 되는 거 아닐까요? 세무사님이 또 이런 얘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예, 꼭 등록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큰 문제 없었습니다. 자, 요즘 유니패스 수입 신고하는 게 바뀐 게 있나요? 그거 물어보셨네요. 친절하게 여기 캡처까지 해가지고 올리셨는데 네. 몇 달 전까지는 신고 제품 구분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건강기능식품. 예, 근데 지금 건강기능식품이 없어지고 네. 지금 식품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네. 식품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식품입니다. 네, 그렇죠. 이상으로 질문 네. 다 봤네요. 네, 여러분들 네네.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정리가 잘 됐고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언니셀러님과 함께 초보 셀러 대표님들께서 궁금하신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